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주에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 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하다 말았는데 오늘 마저 배우고 이 그로우 대화 모델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 분이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날짜는 여러분들이 정해서 뭐 우리는 토요일 날 뭐 저녁 10시에 만나요. 아니면 뭐 일요일 날 오후 6시에 만나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셋이서 정하세요. 그 세 분이 각 조 있죠? 그 각 조별로 그렇게 한번 날짜를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점도 또 공유하면 되겠죠. 근데 하면서 주의할 거는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누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굉장히 말 안 듣는 투자 사업자가 내가 빙의가 돼가지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걸 그대로 하면 돼요. 네, 내가 있는 걸 그대로 현재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목표, 현재 내가 어디에 많이 애쓰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마찬가지로 관찰자의 관점으로도 한번 보기도 하고요. 답변자의 관점으로도 보기도 하고 질문자의 관점으로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날짜를 스스로 조별로 정해서. 자, 그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족보라 그러나요? 뭐 저는 이제 족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족보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한번 봐보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지 족보를 한번 봐보게. 족보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게 뭐 10명일 수도 있고 뭐 100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있는 만큼 한번 갖고 와보세요. 족보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 갖고 써놓은 메모 같은 거예요. 그게 꼭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플레임 없이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표시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 사람에 대한 족보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은 만들어야겠죠. 예.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가지를 과제로 낼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 리더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부분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퀵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인트 리더는 1대1 능력이 강한 것에서 이제는 하나의 1 플러스 1 플러스 1. 혹시 이 장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건 모르겠다. 여러분들 연령대에서는 모르겠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만화 보셨으면은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슬램덩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하이파이브 장면이에요. 이게 서태웅이랑 누구죠? 이 강백호. 강백호랑 서태웅이랑 이제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것이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다. 내가 개인기로만 할 수 있는 것도 개인기도 물론 뭐 잘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개인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나의 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포인트 리더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포도송이다. 이렇게. 그냥 포도송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포도송이가 처음에는 뭐 5송이, 6송이, 몇 송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점점 뚱뚱해져요. 그러다 보면 나와 같은 포인트 리더가 또 나와요. 그러면 그 포인트 리더가 또 다른 송이를 이끌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리더는 그게 어디가 되건 끝까지 여러분들의 영양과 산소가 호흡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포도송이의 끝까지. 저 밑에 있는 포도송이까지도 나의 산소와 영양분이 잘 가도록 해야 되는 게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한 송이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 리더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인트 리더가 그룹에 몇 명이 있냐가 그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이 됩니다. 포인트 리더의 덕목 첫 번째는 관점 이동이고요. 두 번째는 청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넘어갈게요. 성과와 애정,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포인트 리더니까 성과 부분, 애정 부분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요? 네? 뭐라고 답할래요? 애정. 애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둘 다 중요해요. 그만큼 성과도 중요하고 애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재단되어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그 애정의 가장 좋은 표현은 관심이에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서 운동할 때랑 누구라도 옆에 있을 때 운동할 때랑은 다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는 누군가가 이렇게 봐주기만 해도 그 사람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주입하지 않아도 그게 오히려 관계만 해칠 뿐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운라인 있죠? 다운라인 여러분이 1년을 잔소리 해보세요. 고쳐져요? 잘 안 바뀌어요. 차라리 그 시간이면 그 사람한테 애정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기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해줄 역할은 그냥 여러분이 답답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답답하다. 그거는 여러분이 탁월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내가 좀 답답한 마음이 막 생겨. 그러면 내가 탁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우수한가 보다. 이렇게. 그 탁월한 걸 어떻게 해? 그쵸? 근데 그 남한테 그 탁월성을 발현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가 탁월한가 보다. 이 부분은 내가 탁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상대한테 그냥 애정 있게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고, 그 내가 어떻게 지원해줄까. 이렇게 애정을 가져주는 게 더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느끼시면서 실천을 해봐야 돼요. 청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청춘이어야 된다는 거는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요새 구팸에서도 요새 많이 쓰죠. 깨어있는 누스키너의 조직된 힘 할 때 그 깨어있는 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무의식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식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고요. 각성한다, 알아차렸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가에서는 알아차렸다라는 말도 쓰고요. 철학적으로는 제정신 상태라고도 하고요. 뭐 심리학에서는 각성이라는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뭐 종교나 이런 데서는 깨어 있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도 많이 있죠 여기.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도하는 상태,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을 아침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기도하잖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깨어있는 종교인,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일걸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제가 여지까지 누스킨 하면서 느끼는 거에는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쉽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 하루에도 수십 번을 주여 딱 이렇게 하고서 찾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주여하면서 찾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깨어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때 자각이 되고 각성이 되고 제정신 상태이고 그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고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거를 업계마다 학문적으로 다 다르게 쓸 뿐이지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바로 뭐냐? 청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청춘이다. 이런 깨어있는 노력이 아니고 깨어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하던 대로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깨어있지 않은 거고 청춘도 아닌 거지.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대로 하는 거지.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깨어있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지는 동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깨어있는 뭐라고 써있더라? 뭐 하여튼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얼마 전에 올렸거든요. 그 깨어있는 누스키너인가? 뭐 하여튼 제목이 그럴 거예요. 그것도 봐야 되고 레그 형성 노하우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 돋보기에다가 조규철 누스킨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채널이 나와요. 그 채널에 들어가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포인트에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3가지. 그 중에서 2가지가 있어요. 포인트에 대한 직무는 안내 능력이 있고 점검 능력이 있고 교육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 능력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 교육도 잘해요. 전달 능력이 꽤 좋아요. 그 다음에 안내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이면 리크루팅, 다음번 뭐 이렇게 해봐라 이런 안내까지도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뭐가 이렇게 찍찍 울리냐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점검 능력이에요. 즉 비근한 예로 내가 그동안에 다운라인들을 같이 리크루팅하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파트너를 리크루팅하고 또 파트너의 파트너를 리크루팅하고 한 게 되게 많았는데 이 점검이라고 하는 걸 안 해가지고 놓친 사례가 정말 많을 거예요. 즉 그냥 누군가 내 파트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가 리크루팅 잘 해줬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알아서 다시 컨택해가지고 잘하겠지 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위임하잖아요. 이 위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부분을 놓칠 거예요. 이래가지고 흘린 게 한둘이 아닐 거야 아마. 이걸 다 흘려요. 그래서 이 점검 능력은 포인트 리더의 직무 사항 중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무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족보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족보를 쉬운 6장까지 써봤어요. 그러니까 제 포도송이를 쉬운 6장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떨궈져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6장, 즉 이 사람들은 내 뭐 하는 거예요? 내 주파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안테나 안에. 내 안테나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계속 컨택하고 뭐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내 파트너 1대 파트너가 아니면 2대 파트너의 누가 나한테 누굴 만나게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임해서 이 사람을 잘 체크한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나도 이 사람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랑 오늘 만났을 때 뭐 했지? 아, 다음에는 뭐 체크해서 해봐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안내 중에서 다음번 약속도 잡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누굴 만나면 이제 제 측근에 있는 제 1대나 2대 파트너가 누구를 소개해주면 그날 저녁에 3자 톡방이 생겨요. 3자 톡방. 초대한 사람과 초대자, 그 다음에 저. 초대자가 이 사람을 계속 컨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컨택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컨택 안 한다고. 거의 대부분 그냥 뭐가 기분 나빠서 어째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을 키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지.
키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놓쳐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날 저녁에 삼자 톡방이 만들어져서 이거 꼭 듣고 요거 다 되면 그 다음 언제 저를 다시 만나요. 그 셋이 같이 또 만나서 그 다음번에 만나서 뭐 할 것까지를 이 파트너한테 같이 이거 해보세요라고 해서 안내가 되죠. 이게 바로 안내 능력이에요. 이 안내 능력도 해야 되고 점검 능력, 그러니까 이 점검 족보가 있어야 안내가, 그 다음 안내가 또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할 줄 알면 포도송이가 촘촘하게 계속 뚱뚱해져요. 레그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안내 능력, 점검 능력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안 하는 점검 능력 꼭 해야 된다. 놓친다, 다. 그래서 안내자로서는 뭐 리크루팅도 하고 후속 조치도 하고 다음 만남 약속도 하고 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포인트 리더가 해야 될 거는 누굴 만났을 때 협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와의 협업. 내 파트너가 누굴 데리고 왔을 때 그 파트너와 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계속적으로 공동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참여도 안내하고 약속도 잡고 해죠. 근데 그 다음에 시기가 안 돼서, 타이밍이 안 돼서 그 초대 대상자가 이 사업을 지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럼 안 하면 그 다운라인이 계속 컨택하겠지라고 믿죠. 근데 그런 컨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의 포인트 리더까지 교육까지 온 여러분들은 그나마 계속적으로 컨택하는 사업자인지, 대부분의 사업자는 하다가 아니면요 다시 전도를 안 해요. 그 끊임없이 이 사람이랑 삼자 톡방방에서 끊임없이 관계 유지 단계로 넘어가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냐? 포인트 리더가 그걸 끝나지 않게끔 그 안테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질문하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와 같이 협업해서 파트너한테 맡기도 되지만 파트너가 그만큼 그렇게 막 그 다운에 다운까지만 안 하거든. 데리고 온 사람이 시기가 안 맞아서 안 하면 그냥 이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해요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제품만 얘기한다거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막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안테나 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안내자로서의 역할이고요. 그걸 점검하는 게 점검자의 역할이에요. 그걸 점검할 줄 아는 게 바로 포인트 리더고, 그 점검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돼요. 안테나는 족보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다 읽고 오셨죠? 읽는 중이죠. 네. 교재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진로 코칭이 여러분들이 더 읽기 편할 것 같아서 진로 코칭을 정해서 준 거예요. 이거를 이거 애들이 엄마나 애들 관련된 것만 보는데 왜 이걸 보게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저 아이를 나의 파트너로 생각하면 돼요. 아이나 파트너나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트너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스폰서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힐 거예요. 스폰서링이란 뭔가. 이거를 좀 정의대로 보여주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봐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참 가치를 봐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스폰서링이다, 스폰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스폰서의 명확한 정의서부터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는 막 지원해주고 막 같이 뭐 리크루팅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스폰서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JYP나 이런 데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잠재적인 가수도 있을 때 너 나랑 계약하자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데 나랑 계약하자. 그 스폰서링 계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야구 구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가 실제 시즌에 몇 타를 칠지, 몇 탈 타자가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너 나랑 계약하자라고 스폰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참 가치를 봐줄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이런 가치를 우리 구단에 와서 낼 거야. 아, 이 가수는 우리 소속사에 오면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잠재력이 있어. 이 사람은 이런 가창력을 가졌어. 이런 진정성을 가졌어. 라고 알아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봐줄 수 있고 참 가치를 봐줄 수 있는 게 스폰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폰서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혹시 보신 적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괴테가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그 리더십 강사들이 교육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뭐 MBTI를 하든 아니면 뭐 디스크 이론을 하든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다 다름을 인정하고 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괴테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그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이미 발현됐다고 믿고 그를 대하고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괴테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누스키는 알았는지 이렇게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일반적인 그 리더십 이론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통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리더 역할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리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포텐셜을 봐주는 거죠. 그 사람의 밸류를 봐주는 거고 그 사람의 참 모습, 원래의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참 가치 그거를 그대로 봐주는 거죠. 그 잣대는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진짜 좋은 리더는 이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그림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잠재력. 잠재력도 떠오르고 정보현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안 들려요. 이거 말할 때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안에 거인이 떠오릅니다. 내 안에 거인. 근데 이게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진짜 우리가 팀에 들어오는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조직이 되려면 우리 같은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 조기에 있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괴테가 얘기한 거예요. 거울의 역할. 넌 이렇게 보여.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 이게 진짜 저는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진짜 좋은 역할은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거. 저기에서. 그게 코치형 포인트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 모델을 좀 빨리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코치형 포인트 리더의 대화 모델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우리 10시 반에 시작했죠.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조금만 더 가시면 되죠. 코치형 대화 모델의 기본 전제가 잘 한번 봐보세요. 이 전제를 갖고 우리는 뭘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그로우 대화 모델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탁탁 튀어나와서 외워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질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화 모델은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럴까요? 질경관. 내가 답을 주고
막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권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질경관, 뭐의 약자일까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심 가져주는 관점을 공유해 주는 거. 관점적이요. 네. 그래서 저희 랑연라인에서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용어를 코치형 포인트 리더들은 안 씁니다, 잘. 피드백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뭐라고 표현을 바꿨냐면 관점 공유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당신의 관점은 어때요? 아, 관점 공유 좀 해보죠. 아, 이때 관점 공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 제가 한 강의 관점 공유 좀 해주세요. 어때요? 어감이 어때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피드백하면 내가 뭘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 관점 공유해 주니까 관점 공유 좀 해주세요. 아, 사장님의 관점 좀 공유해 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한 거 관점 좀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 공유, 즉 이 대화 모델을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로우 대화 모델을 할 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이 아닌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 공유하는 거다. 질경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질경관. 그러니까 상대를 조언하고 충고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 공유하는 거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스탑창을 할 수 있다. G3 엄마? 강수현 사장님, 이게 뭐 같아요? 스탑창이 올 것 같아요? 추측해보세요. 스스로 답을 어. 창조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줄여서 스탑창 할 수 있다. 예, 모든 사람은 스탑창을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스탑창이란 말 알죠? 스스로 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이 비록 여러분의 기준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강요하면 그것이 이제 충고가 조언이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전제가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 의도는 어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도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누가 살인을 했어. 살인자한테도 그 사람이 살인할 만큼의 긍정적 의도는 있다는 거죠. 물론 나쁜 행동이지만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랬으면 이런 살인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 때문에 살인했다라고 하는 살인자의 긍정적 의도마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가 하는 대화 모델의 전제 조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탁탁 이 세 가지의 바탕 하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질경관의 바탕. 내가 대화를 앞으로 이 사업자랑 코치형 대화 모델로 비즈니스적으로 그로우 대화 모델을 하려고 그래. 코치형 포인트 리더 대화 모델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기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질경관.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그 관점을 공유할 때 내가 뭔가를 요청해도 돼요. 나 이거 좀 요청하고 싶어. 라고 해서 요청이지 거기에는 막 조언, 충고, 해답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나의 관점을 공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질경관. 그 다음에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답에 대해서 너무 기준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무지 답답한 답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답이 나오더라도 그냥 답을 스스로 답이 한 거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되고요.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저럴 만한 긍정적 의도를 찾아주기 노력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저기에는 어떤 긍정적 의도가 있을까? 포인트부터 대화 모델. 자, 이거 네 가지죠. G, R, O, W.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이제 우리는 레포라고 얘기해요. 레포라고 하면 혹시 레포가 이상하면 단어가 이상하면 라포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라포 형성한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랄까요? 라포니까 관계 형성이란 말도 있지만 이거 뭐지? 친밀도? 친밀감? 네, 친밀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죠. 우리 같이. 대화 모델의 첫 번째,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고 있는 기본적인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저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한번 음소거를 다 해주시고, 아니, 음소거를 다 해지해 주시고, 저를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여러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소비자라고 생각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 도장. 이제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저한테. 아무나 괜찮아요. 래퍼를 형성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가족들은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좋은데요? 그렇지. 가족들은 건강하게 계시나요? 근데 요걸 조금만 더 변형해 볼래요? 제가 안현지 사장님. 가족들은 다 건강하시나요? 라고 하면 네 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내가 대답하기 편하게 좀 바꿔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은데 가족분들은 면역력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그냥 그게 괜찮아요? 되게 좋은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좀 이렇게 이걸 소위 얘기하는 닫힌 질문이라 그러거든요. 가족들은 건강하게 계시나요? 하면 내가 어떻게 답해요? 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요새 어디서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이렇게 좀 대답하기 편하잖아요. 요걸 우리는 열린 질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할 때 내가 스스로 조금만 생각하면 열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안현지 사장님 다시 한번 해볼래요? 코로나 가족들은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코로나 시기에 그 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에 계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대답할 때 조금 편하죠. 네,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아무나 어떤 질문은 이거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 래퍼 형성이라는 게 되거든요. 요즘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그렇죠. 끝내준다. 요즘은 뭐 할 때 이게 뭐냐면 친밀도를 높여주는 질문들이에요. 요즘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사장님은 요즘 어떤 거 하실 때 행복하세요? 이거 어때요? 질문을 받으니까 말을 하게 되죠. 야, 추석주 사장님 대단하다. 좋아요. 또 괜찮아요? 무슨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래퍼를 형성할 수 있는 질문. 요즘에 밖이 많이 추운데 어떤 거 입을 때 많이 따뜻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 질문들. 그렇죠? 자, 제가 몇 가지 사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강수현 사장님 한번 해볼래요? 아무거나. 요즘 코로나인데 아이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죠. 예. 뭐가 됐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친밀도를 높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게 지금 제가 쓴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몇 가지 써놓은 거 보면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최근 감사한 거 3가지가 있다면 뭐예요? 지난 한 주가 즐거웠던 일은 뭐가 있어요? 한 주간 축하할 일 혹시 있은 거 뭐가 있어요? 혹시 요즘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게 있다면 뭐예요? 뭐 아까 추억지 사장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행복한 게 요즘 행복감을 주는 게 어떤 것이 사장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라포를 형성해 주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해도 이걸 다 하지 않아도 아까 같은 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보다 현재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훨씬 더 좋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화 모델 중에서 G를 한번 들어가 보죠. 골. 목표를 잡는 이제 래퍼 형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목표를 잡는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래퍼 형성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제일 쉬운 거 해드려요? 여기는 써 있는 거대로 읽어보세요. 하라고. 사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주제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빙빙 안 돌려도 이렇게 또 해보세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세요.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는 목표에 관한 질문일까요? 래퍼 형성 관한 질문일까요? 래퍼. 래퍼에 가까워요. 그 전에 있는 질문과 가까운 거예요. 이제 래퍼는 했다고 치고 이제 목표에 관한 질문을 한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치형 포인트 리더의 대화와 일반 대화가 가장 다른 점은 대화의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대화의 목표를 향하는 질문을 해줘야지 목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 괜찮아요. 뭐 어떻게? 저희 했던 거 네. 요즘 잘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렇지. 질문들. 네. 요즘 잘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물어볼 수 있죠. 사장님 요새 최고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최근 가장 머릿속에 많이 드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지금보다 뭘 좀 더 하면 만족스러워질 것 같으세요? 이게 다 뭐예요? 목표를 잡아가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질문을 딱 던져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 사람한테 주제라든지 목표가 나와요. 오늘의 대화 주제, 그 주제에 맞는 목표까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오늘 저와 무슨 대화를 하면 가장 유익할까요? 이거 너무 쉬운 목표 설정에 관한 질문이죠.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괜찮죠? 오늘 사장님이 어떤 모습이면 만족스러워지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가까운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 그렇죠? 또 뭐가 있나? 지금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언제까지 어떤 모습이면 만족하겠어요? 10년 뒤 성공을 위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목표, 오늘의 주제, 오늘의 목표, 이 대화의 목표를 잡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뭘로 넘어가요? 알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 질문으로. 자, 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목표가 어떤 목표가 나왔어. 어떤 목표도 나왔어. 그러면 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리얼리티 질문. 그걸 왜 하고 싶으세요? 오, 좋은데요? 예, 그걸 왜 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또 다른 분 괜찮아요? 아무나. 그걸 하면 사장님한테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예, 현실 점검하는 거죠. 예. 또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현실은 어떠세요? 현실은 어떠세요? 뭐 이런 것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는 현실 점검보다는 옵션 쪽에 가까운 질문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주려고 할 때. 그렇죠? 현실에 대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현실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더 잘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럼 아까랑 반대로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사장님한테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멋진 질문이에요. 관점이 좋았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뭐가 안 좋을까요? 이거를 알게 해서 되게 좋네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의식을 키워주는 질문이에요.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질문이라 너무너무 더 좋았어요. 이 팀은 도대체 몇 개예요, 이게? 여기 기수가 몇 개예요? 24기? 됐다 잘하네.
역시 1년 동안 묵었다 온 포인트 리더들이라 실력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그렇지. 현실 점검의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 상황은 어때요? 뭐라든지. 그러면서도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라든지. 그리고, 그 목표시군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걸 시도해 보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목표를 하는데 혹시 걸림돌이 있나요? 아니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에너지를 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기 옵션에는 뭐가 나올 거야?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대안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건 뭘 더 잘하고 싶은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나오게 되겠죠. 목표가 지금까지 고민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실 점검에서 해당하는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들이 통해서 그 사람이 현실을 점검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가 옵션 질문이죠. 자, 옵션 질문 해보세요. 몇 개만. 어떤 거를 지속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떤 걸 지속하면 지금 그 주제에 맞는, 그 목표에 맞는 그거를 좀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아요. 또 그냥 편하게 하세요. 떠올린 뭐 하나를 주제를 생각하면서 떠올려서 질문하면 돼요.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 흐름 지금 이해되세요? 네. 네.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되는지 이제 흐름 좀 이해되시죠? 네. 이 대안 선택은 간단해요. 질문들이 내가 R까지만 됐다면 O는 되게 편하게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당신의 장점은 뭐가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아니면 자원.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거 그런 말 없나? 누가 도와주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대안들이에요. 어떤 환경이 되면 더 좋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멘토가 만약에 지금의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대안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자기의 지혜로운 자기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꾸집어내주는 질문들을 해주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이 쭈룩쭈룩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주고 기다려주고 찾아주는 거죠.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래도. 그걸 한 거를 이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의지, 실행.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거죠. 이거는 간단해요. 정리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부터 해볼 수 있어요? 정리된 걸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번 정리해 주는 거. 그럼 이거를 언제부터 실행하실 거예요? 어떻게 실행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언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실행 의지를 보여주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내 파트너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실행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즉 합쳐 5가지죠. 지금 래퍼 형성하고 GROW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래퍼 형성하고 GROW.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3명이 한 조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요걸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때 여기 있는 것들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아요. 봐가면서 하세요. 질문지를 대신 생뚱맞게 이거 얘기하다 따로 엉뚱한 질문을 하지 말고 그 연결되게끔 그 질문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면 돼요. 노력도 해보고 또 답변은 답변대로 또 편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해보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질문지를 내가 PT를 드릴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놓고 그걸 펼쳐서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셔도 돼요. 써가면서 하셔도 되고. 이걸 하다 보면 머릿속에 외워져요. 머릿속에 이제 맥락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부터 쉬워요. 그때부터 안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시연은 그때 과제를 줬습니다.
자, 강수현님, 우리 전제 모델이 뭐였죠? 이 대화의 기본 전제. 첫 번째 뭐였죠? 질경관. 본 전제 질문, 경청, 관점, 공유. 네, 질문하기, 경청하기, 관점 공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가 할 때 보통 우리가 뭐 했다 그랬죠? 조언, 충고, 설명, 설득 이런 게 아니고 질경관이다.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을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질경관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지은 사연이 뭐였죠? 모든 사람들은 스답창 할 수 있다. 그렇죠. 스탑창. 스스로 답을 답을 창조할 수 있다. 창출할 수 네, 있다. 스탑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지은 사연님. 네,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죠. 예. 모든 행동에는 모든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도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이 당장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좀 말해줄게요.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말은 알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있죠. 이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 이럴 때 많죠.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긍정적 의도를 의식적으로 ABCD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팩트를 말한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한 긍정적 의도를 말해준다. 세 번째, 나의 생각을 말한다. 네 번째, 그것에 대한 그에 관한 상대의 생각을 질문으로 표현한다. 이 네 가지예요. 자, 한번 샘플로 한번 봐볼까요? 샘플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니까 남편이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12시 넘어 들어왔어. 그럴 수 있죠. 실상 안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하잖아요. 보통 뭐라고 그래? 이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가장이냐? 뭐서부터 해서 생각이 있는 놈이냐? 가장이냐? 그것도 가장 남자냐? 자식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확 올라와서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럼 맨 먼저 뭐 얘기하라고요? 팩트를 말한다. 그 팩트를 말해볼게요. 당신은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빼고 술을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맞죠? 팩트 말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말해줘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당신이 최근에 되게 힘든가 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서 뭔가 말 못할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술로 푸는 것 같다. 뭐 한 거예요? 긍정적 의도를 표현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좀 아까 할 얘기 있죠? 네가 인간이냐 가장이냐 뭐냐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이 ABCD예요. 이게 뚝뚝뚝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 의도를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이거 하나를 할 줄 알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한 권을 다 띈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이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게. 그거 되게 어렵게 써놨다. 이 철학책인데 되게 어려웠는데 딴 거 그 두꺼운 철학책 한 300페이지짜리 안 읽어도 돼. 이것만 내가 채워하면 돼. 그냥 뭔가 확 일어났어. 한마디 해줘야 돼. 팩트를 말한다. 예를 들면 누가 다음날에 지각했어. 언제도 지각하고 언제도 지각했어. 그 팩트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이가 그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피치 못할 일이 있었나 보다. 마음은 안 그랬겠지만 뭐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고 나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긍정적 의도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하게 이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잠깐만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